자, 이슈 먼저 볼게요. 트럼프 유로존 관세 흔들기에 주말에 급락 이후 다시 연기 발표에, 연기가 아니라 유예 발표에 다시 11만 달러를 회복을 했다라는 게 오늘 주요 이슈고요. 그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간 기준 5월 23일 8시와 그리고 10시 사이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 터졌었죠. 바로 트럼프가 6월 1일부터 이제 유로존에 이제 관세를 이제 50%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이러한 관세 리스크가 정도 시장에 다시 떠올랐었고 사실 몇 주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의 대미 관세와 그리고 대중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30%와 10%로 이제 약속된 합의를 마치고 나서 이러한 유로존까지도 건드려진 게 이제 몇 주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 또 한 번 다시 한번 유로존 쪽 관련해서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주말 사이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시간 기준 5월 23일 8시에서 10시 기준 현재 비트코인 이제 1시간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 화살표가 너무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어느 정도 폭까지 내려왔는가, 즉 유로존 관세에 대한 트럼프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시세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로존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111K 구간에서 106.7K 구간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타임프레임상 거의 한 두세 시간 만에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거의 5K 이상, 약 5K 이상의 하락 포인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발언 직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6천 선 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시한부터이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준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 이런 유로존 관세에 대한 이제 이야기 언급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10만 달러 밑으로 한번 이제 하락할 뻔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에서는 1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대의 가격 이탈이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좀 질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나운서님과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한 줄로 또는 어떻게 개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도발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어떤 종목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국제유가라고 볼 수 있는 WTI에 대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적 배경이 제일 큰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리적 조건과 경제가 국가 간의 정치 간의 상호 간에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지리적 조건, 정치적 조건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란 말은 위험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 위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세도 이제 사실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 내 끈적끈적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와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세 리스크에 대한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방아쇠가 사실 당겨진 게 2월 2일, 정확히 얘기하면은 2월 1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그 당시 이제 1월 20일이었던 미국의 이제 트럼프 데이원이라고 보죠. 트럼프 취임식 이후 몇 주가 안 돼서 바로 이 관세에 대한 이런 공약들을 펼치기 위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이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근데 시장의 주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이런 관세에 대한 이제 공약들을 실현할 시기나 공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기는 대략적으로 이번 연도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빗나갔죠. 대선에서 이제 레이스 이기고 그리고 취임식 이후 몇 주가 안 돼서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시장의 관세 트리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어떻게 시장은 받아들이는가? 뭐 순기능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순기능이라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가 됐을 때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조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악재 해소라기보단 악재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사실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존재하는데 이 역기능에 대해서 혹시 아나운서님 내용에 대한 제가 숙제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에서 역기능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뭐 주식 종목을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로쌤? 개별 주식도 당연히 뭐 지정학적 네. 리스크에 당연히 뭐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가 있고 내려가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금융시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순기능은 거의 없고 이제 역기능만 존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역기능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가 되는지 그러다 보니 오늘 아나운서님이 제대로 또 알고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역기능 즉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라도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금융시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세가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지죠. 뭐 금 가격이 오른다거나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원유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앞으로 수출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 이 변수가 무서운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나올지를 모르는 알 수 거니까.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시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조금 훼손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희석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변수죠. 변수를 다른 말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측 불가능성.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남는 상흔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양날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겁니다. 지금 사실 무역관세에 대한 얘기가 트럼프 2기 때 나온 게 아니고 사실 1기 때 그 당시 미중무역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남는 상흔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첫음 겪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맷집을 기르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에서 약간의 맷집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에 없었던 일 상황에서 생기는 것은 시장이 뭔가 불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 속에서 어떤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또 하나 발생한다라고 치면은 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기억을 해요. 과거의 기억.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에서는 그 당시 이 일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고 얼마만큼의 파급적인 효과를 줬다.
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슷한 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덤덤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되는 건데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뒷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중요하죠. 경제, 정치, 사회, 연쇄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공약, 어느 하나의 정책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어떠한 큰 변화, 어떻게 보면은 뉴노멀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법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가장 큰 건 시장의 변수를 제공하는데 그 변수가 어느 정도 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급을 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결성으로 보면은 처음에 단기 충격은 파급적이에요. 시장 쇼크가 크게 나서 뭐 S&P나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인 경제 충격이겠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그것은 다른 말로는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조금 준비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이 PPT를 준비할 때 상당히 좀 크게 글씨를 좀 크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PDF 파일로 준비를 하다가 PPT로 만들다 보니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 화면을 이 부분만 잠시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을 가져온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팬데믹은 제외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브렉시트, 유로존에서 영국 이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에 이제 미중 무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봐야 될 거는 얼마만큼의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기간 타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평균적으로 16년에서 25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표적으로 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의 평균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로 지속이 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미중무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22개월, 다른 것들은 3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미중무역 같은 경우에는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에서만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이런 관세 얘기, 즉 무역 전쟁이었지만 이번 트럼프 2기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미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관세를 이제 공략을 했던 것이고 대선 레이스 당시 매번 얘기했었죠.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 공략에 대해서 정말 명순위로 다뤘던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고 공약이기도 하다 보니 근데 그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유로존에서도 이러한 관세, 보편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리고 그런 관세에 대한 공약이 대의원 이후 거의 2주가 되지 않아서 거의 1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관세에 대한 트리거를 당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시죠 여러분들 SNS나 이제 뜬금없는 속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관세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타격을 좀 입었었고 그 당시 대의원 취임식이고 이제 또 한 번의 고가 109K까지 갔다가 이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108K, 107K 근처까지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현재 뭐 이러한 무역 합의가 3개월간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죠. 원래는 미국이 중국한테 145%를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는 125%의
사실은 관세가 100% 이상 넘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물건 가치보다 거의 2배 이상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 뭐 한 겁니까, 여러분들? 패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세냐 내가 세냐 강경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싸움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뉴욕 증시나 주요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었고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서 90일간 이제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중국 상품 관세를 145%에서 30%로 감세를 했고요. 인하를 했고요.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이 다소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이러한 합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 90일간 즉 3개월간만 합의를 맺은 거기 때문에 이 90일이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뜬금없이 저번 주 주말에서도 이러한 유럽존 관련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111K에서 106.7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든 뉴욕 증시를 대응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개별 주식이든 모든 시장에서 이슈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뤄야 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크로성, 거시적 경제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잘자잘한 SEC가 자잘자잘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개별 코인들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은 특별히 봐야 될 왜냐하면 요즘에 SEC 폴 애킨슨 이제 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 이제 위원장이 이전에 해임이 되면서 새롭게 친암호화폐적 성향의 이제 폴 애킨슨이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이 됐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를 지금 첫 발표를 이제 몇 달 안 놔두고 진행한다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하원에서 합의가 된 하원에서 합의가 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상원이네요. 스테이블 규제에 대한 법안도 지금 사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점점점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하원 쪽에서 먼저 일단락됐지만 상원 쪽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현재 5월 기준과 7월 기준에서는 진짜 뉴욕 증시, 주요국 증시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파급적인 효과들을 줄 만한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단순하게 그냥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달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조금 방을 하나 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데일리 크립토 이슈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어느 한 개념이나 시장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시킬 만한 자료들을 준비했으니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미중무역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거 끝난 지 몇 주 되지 않아 바로 유로존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로 흐름을 보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말 이제 관세 가지고 진짜 시장을 쥐었다 잡았다는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6월 1일 날에 이제 유로존에다가 유로존에 50%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그러한 이슈가 이제 바로 며칠 되지 않아 이틀 됐나요? 이틀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또 말을 바꿨죠. 7월 9일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일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멕시코부터 캐나다 그리고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사실 이제 관세라는 이 카드를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재정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나 지리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1월 20일 날 크립토 프레젠트 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 오히려 지금은 너무 이제 변수가 많은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트럼프가 이전 1기 때부터 진행했던 SNS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2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트럼프 힘이 세죠. 공화당 상하원수를 의석수가 상당히 많은 현재 레드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에 대한 내용을 가져올지에 따라 시장 변화, 즉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좋다고 내일 시장 좋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당분간 그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무역 협상과 유럽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의 성격과 전략이란 부분인데 중국 쪽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패권 싸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싸움이라 볼 수 있고 유로존 쪽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품목들 원자재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나 이런 기타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돼요. 중국과는 사실 강경체적으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고요. 유로존 쪽은 달라요. 이거는 당연히 미국이 유로존과 어떻게 보면 합의를 맺기 위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이라는 거죠. 즉 중국은 패권 싸움이라면 유로존은 협상 테이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도로 따졌을 때 이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더 강도가 세냐 반대로 유로존이 더 세냐라고 봤었을 때 당연히 중국이 셉니다. 그래서 협상 태도와 대응 보면요 중국은요 그냥 강대강 대치예요. 네 그렇게 때렸어? 나도 145% 때릴게. 160% 때릴게. 이런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합의를 맺고 그게 트럼프 2기 정권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미중 무역 당시에는 22개월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선 이제 2기가 초창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5년인 것을 감안했었을 때 몇 년이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겠죠. 다만 유로존 쪽은 외교적 타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중국은 강경책으로 쓰는 도구고요. 유로존에서 쓰는 협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협상 테이블을 위한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제외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아나운서님.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럽과 네. 중국의 관세에 대한 영향 강도 차이 누가 더 세다고 얘기를 했죠? 중국이죠. 맞습니다. 유럽은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국은 장기적 공급망 충격이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세 리스크다. 즉 유로존 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방 중국보다는 빨리 끝나고 강도 자체도 약하다 보니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고요. 중국은 또 한 번 이런 강경책으로 서로 강대강 싸움 나오게 되면은 시장 또 한 번 이제 지속적인 한 그때 당시 트리거 발생하고 나서 2개월 즉 4월까지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이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계속적으로 안 좋았죠. 네, 지금 무슨 소리냐?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해소만 된다면은 일주일 내에서 3일 사이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 즉 강도와 기간의 차이가 중요하고 이번 유로존 관세에 대한 이제 영향은 사실 중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됐죠.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얘기도 했고 다만 오늘 미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다음 날 증시에서 이러한 유로존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해석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말에 대한 이번 주 시장 요약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좀 여유 있게 제가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생각을 해두면서 오늘 이슈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30분 정도에 끝났는데 다음 코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통방도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